226페이지에 확률의 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 226쪽에 보면 1번에 어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또는이죠, 또는. 자,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다 별표 칠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동시에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했었어요. 그런데 확률도 두 사건 A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Q라고 하면 P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건 확률이건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끼리 더하면 되고 확률은 확률끼리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별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Q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상황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6쪽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확률은 경우의 수의 비율이므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역시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자, 경우의 수랑 똑같다는 얘기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3 또는 10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던져서 합이 3이면서 동시에 10일 수는 없잖아요. 자, 3은 3이고 3이 나오면 3이 나오는 거고 10이 나오면 1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눈의 합이 3이 된다는 건 1하고 2가 나오거나 2하고 1 나오는 거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고. 자, 두 눈의 합이 10이 나온다는 건 4하고 6, 5하고 5, 6하고 4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하면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봐봐, 겹치는 게 없죠. 구체적으로 겹치는 게 없지. 그랬을 땐 둘이 더해서 5가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5가지인데 그 확률이니까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모든 경우는 36이니까 36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36분의 5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얘가 36분의 2고 얘가 확률로 따지면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2, 10의 두 눈의 합이 12일 확률은 36분의 5 하니까 더해서 36분의 3, 그래서 36분의 5죠. 결국 어떻게 한다?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확률이라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에 쓰는 것 뿐이지, 자,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3개여도 각각을 다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자, 그러면 모든 경우는, 자, 지금 확률 문제 풀 때는 항상 모든 경우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6이죠. 2 이하 또는 5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 이하면 1이나 2가 나오는 거고 5 이상이면 5나 6이 나오는 거죠. 그럼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5 이상이 나올 확률도 6분의 2. 근데 또는이니까 동시에 안 일어나죠. 더해서 얘는 6분의 4니까 약분해주면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분의 2. 오케이.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그럼 모든 경우는 3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자, 8 이렇게 되고,
앞면이 1개 또는 2개 또는 3개야. 자, 그럼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는 1개죠. 아니 3개죠. 미안해요. 3개죠. 어떤 게 있어?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 그죠? 자, 앞, 뒤, 뒤. 그죠? 뒤, 앞, 뒤. 그다음에 뒤, 뒤, 앞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개고. 자,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이것도 3개죠. 써볼게. 앞,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앞 이렇게. 고 3개 나오는 경우는 1개죠. 앞, 앞, 앞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동전이 1개 그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 2개 나올 확률도 8분의 3. 3개 나올 확률은 8분의 1. 다 각각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얘는 8분의 7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각각의 확률을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이 될 때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냥 더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돼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두 사건이 중복이 있으면 각 사건에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중복된 확률을 한번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2번 세면 안 되거든, 그렇죠? 중복은 겹치는 게 생겼다는 건데 겹치는 거를 2번 세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 1개를 던졌는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야. 그럼 3의 배수는 3하고 6이고 4의 배수는 4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겹치는 게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경우의 수로 하면 얘는 2개, 얘는 하나니까 더해서 3이고 확률로 하면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1이니까 더하면 6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3의 배수 또는 홀수야. 자, 그럼 3의 배수는 3하고 6이 있고 홀수는 1, 3, 5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 3이 겹치죠. 중복되지. 중복돼. 그래서 얘 경우의 수 2개, 얘 경우의 수 3개 해서 5개 다 하면 안 되죠. 왜냐면 3을 2번 세게 되니까. 그래서 이 중복되는 거 한번 빼줘야 돼요. 그래서 4가지가 되죠. 하나, 둘, 셋, 요거 안 쉬고 넷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확률을 계산할 때도 어떻게 돼? 겹치는 게 생기면 얘는 전체 6분의 2, 얘는 6분의 3, 그 다음에 겹치는 6분의 1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이게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중복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빼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한번 빼줘야 돼요. 마지막에. 자, 예제 17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17번. 자, 1부터 20까지 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다. 20장. 그 중에서 한 장을 뽑아. 자, 그럼 모든 경우는 몇이죠? 모든 경우의 수는 20입니다. 그렇죠?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이렇게 했죠. 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일 확률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럼 3의 배수 뭐 있을까요? 3의 배수 써봅시다. 3, 6, 9, 12, 1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5의 배수 뭐 있을까요? 5의 배수 50, 15, 20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여기서 15가 2번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지금 3의 배수일 확률 그럼 2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더하기 그다음 5의 배수일 확률 20분의 하나, 둘, 셋, 넷, 4 한 다음에 15가 한번 겹쳤죠? 그럼 20분의 1을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3, 6, 9 10, 15 18 있구나. 미안해요. 18을 빠뜨렸다. 6개. 자, 이렇게 돼서 얘는 20분의 10에서 1 빼니까 20분의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빼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둘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럼 동시에 일어나면, 그렇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자,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해 이렇게 곱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어떻게 돼?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게 2개, 주사위가 6개니까 곱해서 12가지가 나오겠죠. 12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겠죠.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니까 2, 3,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은 하나, 그 다음에 주사위가 소수 나오는 경우에는 3 이렇게 되니까 3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1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각각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치? 각각을 계산하면 그러면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은 동전은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주사위가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 둘이 곱하면 되게 돼 1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 2개 그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 나오는 거랑 주사위가 소수 나오는 건 상관이 없죠. 이게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Q라고 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 뭐라 그랬죠?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 연속해서 일어나도 곱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훨씬 많아요.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겠죠? 곱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 18번을 보면 자, 2개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그렇죠? A 주사위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B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A 주사위는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2의 배수가 2, 4, 6이니까 A 주사위가 2의 배수가 나오는 건 6분의 3이겠죠. 자, 그다음 B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3의 배수 3하고 6 나올 수 있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6분의 2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2 되고 약분해서 얘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괜찮죠? 각각의 그 A가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랑 B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시면 있고 자, 그 다음에 A는 소수의 눈이 나오고 B는 4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A가 소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소수의 눈은 2,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6분의 3이고 자, 4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4밖에 없지, 그치? 자, 이거 겹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없죠? 자,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곱하면 12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미안해 36분의 여기서 약분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얘는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괜찮죠? 각각의 확률 어떻게 돼? 계산해서 곱한다. 근데 이게 겹치는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영향 안 주는군요, 그죠?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뭐 곱하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정의로 그냥 해도 된다 뭐 그냥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자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1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자, 세 사격수가 목표물에 명중시킬 확률은 4분의 3, 5분의 3, 9분의 5 이렇게 돼 있다. 자, 세 선수가 모두 맞힌대. 모두 맞히면 또 맞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히고 이렇게. 그럼 얘가 첫 번째 애가 맞힐 확률은 4분의 3.
두 번째가 맞출 확률은 5분의 3. 세 번째 친구가 맞출 확률은 9분의 5. 이게 다 같이 모두 명중이니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다 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세 선수가 모두 못 맞힐 확률. 자 모두 못 맞히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못 맞히고 못 맞히고 못 맞히고. 자 맞힐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1. 얘가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2.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9분의 얘는 맞출 확률이 9분의 5니까 못 맞출 확률은 9분의 4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곱해주시면 1 되고 요거 2 되고 1 되고 2 되고, 그죠? 그럼 얘는 45분의 2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선수 중 적어도 한 명이 명중시킨대. 자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전 1에서 반대 경우를 뺀다 이렇게 돼 있죠. 반대 경우. 자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뺀다 이렇게 했는데 확률의 전체는 1이기 때문에 1에서 반대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 경우가 뭐다? 자 1에서 반대는 이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그렇죠. 명중시킨다는 건 모두 명중 못 시키는 거죠. 명중하지 못할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 경우를 빼는 거니까. 자 그럼 1에서 아까 모두 못 맞힐 확률은 요거였죠. 45분의 2였으니까 1은 45분의 45라서 45분의 4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1에서 반대 경우를 뺍니다. 이것도 그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빼는데 이 지금 그 확률에선 전체 확률을 다 합치면 항상 1이니까 1에서 그 반대 경우를 빼면 되고, 반대 경우를 할 때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고 뒤에 나오는 내용의 반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은 명중이다 그러니까 반대는 모두 명중시키지 못하는 게 반대 경우가 되겠죠. 네, 알겠죠? 네,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내용은 읽어보시고. 자, 그런데 이제 그 229쪽에 밑에 보면 이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자, 먼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확률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머니에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자, 빨간 공 하나랑 파란 공 이렇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을 꺼내는데, 자, 갑이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꺼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꺼내는 경우에, 자 갑이 꺼낸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면, 처음에 갑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 을이 뽑을 때는 다시 상황이 똑같죠. 원래 상황이랑 똑같아, 그렇죠? 이해되죠? 갑이 만약에 하나 뽑았는데 빨간색이야, 빨간색이구나 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주머니는 다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2개인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이랑 똑같지. 그래서 을이 뽑을 때는 갑이 뽑을 때랑 똑같은 상황에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뽑은 것을 다시 집어넣는다면 을은 갑이 뽑은 주머니와 똑같은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갑이 공을 꺼낼 때 전체 개수랑 을이 꺼낼 때 전체 개수는 똑같죠. 이거 언제? 확인하고 넣었을 때, 꺼낸 공을 다시 넣으면 처음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뭐 나온지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러면 두 번째 뽑는 친구도 첫 번째 뽑을 때랑 똑같은 상황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중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죠?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계속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뽑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뽑은 걸 다시 집어넣었을 때 갑이 파란 공이 나오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 이렇게 돼 있어. 자 갑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어떻게 돼? 3개 중에서 파란 게 2개였잖아요. 그렇죠?
빨간 거 하나, 파란 게 두 개였거든요. 그럼 파란 걸 뽑을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는 3인데 3분의 파란 거 두 개니까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다시 파란 거 두 개, 빨간 거 하나야. 그럼 이때 을이 파란 거 뽑을 확률은 얘도 3분의 2죠. 세 개 중에 지금 두 개니까, 그치? 그럼 얘도 파란 공, 얘도 파란 공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동시가 아니라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9분의 4다 이렇게 되는데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갑이 빨간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이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빨간 공은 하나니까 이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두 개인 상태에서 을이 또 뽑겠지. 을이 파란 공을 뽑는다는 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 그래서 이게 갑이 빨간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내니까 이건 연속해서 일어나거든. 그럼 둘이 곱해서 9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9분의 2. 자, 그러니까 갑이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을이 뽑을 때는 처음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뽑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정한 상황처럼 보이겠지만 새로운 게 아니죠. 위에 같이 어떻게 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게 이거예요. 앞에서 갑이 뭘 뽑든 을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을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확률의 곱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꺼낸 공을 안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 안 넣는다면 처음 사건이 나중 사건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갑이 뭘 뽑았냐에 따라서 을이 뽑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지? 을이 뽑는 상황이 달라져. 자, 거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빨간 게 하나, 파란 게 두 개 이렇게 있었어요. 자, 갑이 파란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3분의 2죠. 처음에 세 개 중에 두 개니까 3분의 2. 자, 꺼내고 안 집어넣었어. 그럼 파란 공을 꺼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주머니에는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을이 뽑을 땐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지금 모든 경우는 두 개죠. 두 개 중에 파란 거 뽑아야 되니까 하나 이렇게 돼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 주시면 얘는 약분해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돼? 앞에서 갑이 파란 걸 뽑았기 때문에 을이 뽑을 때는 주머니에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뽑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갑은 빨간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빨간 게 하나, 파란 게 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자, 갑이 빨간 공을 뽑는다는 건 3분의 1이죠.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자, 이걸 뽑았어. 자, 그러면 안에 파란 공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을이 파란 공을 뽑는다는 건 2분의 2죠. 2분의 2. 반드시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면 1 되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 꺼낸 걸 다시 안 집어넣으면 두 번째 뽑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뭘 뽑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안 집어넣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서 집어넣는 건지 아닌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자 안에 10개 제비 중에서 상자 안에 10개의 제비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상자 안에 여기가 당첨 제비가 3개 있고요. 자, 꽝이 그럼 7개 있는 거죠. 합쳐서 10개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연속해서 2개를 뽑을 거예요. 여기서 뽑고 이렇게 할 거야. 뽑았을 때 뽑은 제비를 그 한 개만 당첨되는 거예요. 한 개만 당첨. 자, 한 개만 당첨되는데
그 뽑은 제비를 다시 첫 번째는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개만 당첨된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두 번 뽑을 건데 이게 첫 번째 뽑는 걸 여기다가 놓고 두 번째 뽑는 걸 여기다 놓는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처음에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면 처음에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당첨을 뽑으면 두 번째는 꽝을 뽑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한 개만 당첨이죠. 처음에 꽝을 뽑으면 두 번째 당첨을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 당첨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되죠. 10분의 3. 두 번째 꽝을 뽑을 확률은 확인한 다음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넣었어. 그러면 또 이 상황이죠. 처음 상황. 꽝은 10분의 7 이렇게 돼 있지. 10분의 7. 그리고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서 얘는 100분의 21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처음에 꽝 나올 확률은 전체분의 7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7 이렇게 되고, 확인한 다음 다시 집어넣었어.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3 곱해서 어떻게 돼요? 얘는 100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당첨 뽑고 두 번째 꽝 뽑는 거랑 첫 번째 꽝 뽑고 두 번째 당첨 뽑는 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더 해야 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된다? 100분의 21 더하기 100분의 21이니까 100분의 42가 돼서 2로 약분하면 50분의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처음에 뽑은 걸 안 집어넣어. 그렇죠? 안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황이 많이 복잡해져요. 그치? 자, 첫 번째 당첨을 뽑고 두 번째 꽝을 뽑는 거랑 꽝 뽑고 당첨 뽑는 거 이렇게 될 텐데, 자, 처음에 당첨 뽑는 건 지금 10개가 있었으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분의 3. 자, 그런데 뽑고 안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몇 개 돼요? 여기 뽑혀가지고 여기 이제 2개 남았죠. 2개. 그럼 모든 경우가 몇이야? 두 번째 뽑을 때는 9개입니다. 그 중에 꽝이니까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9개 중에 꽝이 7개예요. 그렇죠? 9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얘는 90분의 2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꽝 뽑는 거. 처음 상황은 이게 3개 있었던 거죠. 이렇게. 처음에 꽝 뽑는 건 10분의 7. 그렇죠? 10분의 7로 꽝을 뽑았어. 자, 그럼 이 꽝이 하나 줄겠죠. 그래서 얘가 6개가 됐을 거야.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는 9개가 있는데, 그렇죠? 9개 중에서 당첨 3개,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90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거랑 아래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둘은 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0분의 21 더하기 90분의 21 이렇게 해서 90분의 42고 2로 나누면 45분의 21이고 3으로 나누면 15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 뽑은 걸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친구들 주의를 하시고 문제를 잘 확인하고 풀어주세요. 알겠죠? 네, 231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렇게 됐죠. 자, 두 눈에 나오는 눈의 차가 3 또는 4가 될 확률 이렇게 됐죠. 또는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죠. 일단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자,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모든 경우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모든 경우는 몇 개? 주사위 두 개 던질 땐 6 곱하기 6해서 36 이렇게 되고, 자, 두 눈의 차가 3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차가 뭐냐 이거죠. 차. 자, 차라는 건 우리가 뺀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쵸? 자, 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말이 있습니다.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이게 수학에서 차의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자,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을 때 A가 1이 나오고 B가 4가 나오면 자, 이때 차는 3입니다. 3. 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나온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A에서 B를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숫자 두 개가 나왔을 때 그냥 그 중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차입니다. 차.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니까. 자, 그래서 1 나왔을 때 4 나오면 되고 얘가 2 나왔을 때 얘가 5가 나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가 3 나왔을 때 6 나오면 되고 얘가 4 나왔을 때 얘가 1이 나오면 됩니다. 얘가 5 나왔을 때 그러니까 2 나오면 되고 6 나왔을 때 3 나오면 되고 그래서 차가 3인 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차가 3일 확률은 36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차가 4일 확률은 4가 되려면 1 나왔을 때 5가 나와야 되겠죠? 자, 2 나오면 6 나오고 자, 3 나오면 4가 될 수가 없고요. 자, 여기 4 안 되고 얘가 5 나왔을 때 얘가 1 나오면 되고 자, 6 나왔을 때 2 나오면 되지. 그치? 하나, 둘, 셋, 4개니까 차가 4일 확률은 36분의 4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게요. 36분의 6 차가 3일 확률 더하기 또는 이니까 36분의 4 이렇게 해서 36분의 10이고 2로 약분하면 18분의 5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다시 차는 뭐다?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도 모든 경우의 수는 36입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던지나 한 개를 두 번 던지나 똑같습니다. 경우는.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뭐 6 곱하기 6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개를 두 번 던져도 하나 던지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던지는 거니까 이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계산법이 똑같아서 6 곱하기 6해서 36입니다. 자, 그때 처음에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나중에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모든 경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 얘는 처음에 짝수의 눈이 나온대요. 그러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죠. 주사위에서 짝수는 2, 4, 6이니까 그쵸? 몇 개? 얘는 3개. 6분의 3.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두 번째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두 번째 던질 때는 경우의 수 역시 6이죠. 자, 소수가 2, 3, 5 이렇게 되니까 역시 3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짝수 나오고 두 번째는 소수 나오니까 이거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약분하면 2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답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처음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하고 두 번째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계산하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볼게요. 자, A 주머니에는 파란 공이 4개, 노란 공이 2개 들어있다. 자, 그려볼게요. 자, 이 주머니 안에 파란 공 4개, 그 다음에 노란 공 2개 이렇게 들어있고 자, B 주머니에는 파란 공 4개, 노란 공이 3개 들어있네요. 3개 들어있다. 자,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한 개씩 공을 꺼내요. 자,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냅니다. 꺼냈을 때 A 주머니에서는 노란 공, 요건 노란 공, B 주머니에서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럼 A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A의 모든 경우는 6분의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6분의
노란 공 2개니까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 공 나오는 건 어떻게 돼? 모든 경우의 수는 7분의 B에서 파란 공 나오는 경우는 7분의 파란 거 4개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A에서 빨간 노란 공 나오고 B에서 파란 공도 나와야 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 자, 약분해주면 1 되고 3 되고, 분모는 분모끼리 21 곱하기 4, 2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답. 괜찮죠? 자, A 주머니에서 노란 공 나올 확률은 A 주머니에 들어있는 6개 중에 노란 6분의 노란 거 2개니까 6분의 2고, 파란 주머니에서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확률은 B 주머니에 7개의 공이 들어있으니까 전체 7분의 그 중에 파란 거 4개죠. 7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안타를 칠 확률이 0.2와 0.3인 A 선수와 B 선수가 각각 한 번씩 타석에 들어설 때, 그렇죠? 각각 한 번씩이에요. 각각 타석에 들어설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치는 거야. 저기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 칠 확률. 그럼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자, 1에서 반대 확률을 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 확률을. 자, 왜 반대 확률을 빼느냐 이게 중요해. 왜 빼냐면 적어도 한 명이 안타 친다는 건 A가 안타를 치고 B가 못 쳐도 되고요. A가 못 치고 B가 쳐도 되고요. 둘 다 쳐도 돼요. 자, 이게 적어도 한 명이 안타를 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말고 전체는 뭐야? 이거 둘 다 못 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 1에서 얘를 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왜냐면 그 반대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A가 안타 치고 B가 안타 못 친 거 구하고, A가 안타 못 치고 B가 안타 친 거 구하고, A가 안타 치고 B가 안타 친 거 구해서 다 더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자,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많고 복잡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찮죠. 그죠? 귀찮으니까, 자, 그 반대 경우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1에서 그 반대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 뭐라 그랬죠? 적어도의 1에서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한 선수가 안타 친다의 반대는 안타 못 친다. 안타를 못 친다. 자, 둘 다 안타 못 치는 걸 1에서 빼면 못 칠 확률을 빼면 되는 겁니다. 못 친다가요? 못 칠 확률을 이렇게 쓸까요? 못 칠 확률. 자,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A가 안타 못 칠 확률은, 안타 칠 확률이 0.2니까 못 칠 확률은 0.8. 그죠? 그 다음에 B가 안타 칠 확률이 0.3이니까 못 칠 확률은 0.7이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A도 못 치고 B도 못 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0.5 7, 8, 56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0.44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답입니다. 괜찮죠? 자, 1에서 둘 다 안타 못 칠 확률을 빼면 됩니다. 자, 안타를 칠 확률이 0.2니까 못 칠 확률은 1에서 0.2를 빼면 0.8이죠. A가 안타 못 칠 확률은. 자, B는 안타 칠 확률이 0.3이니까 1에서 0.3을 뺀 0.7이 안타 못 칠 확률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확률의 마지막 문제. 자, 5번 볼게요. 주머니 속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머니 안에, 자, 1번 카드,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이렇게 적힌 카드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재석이와 현아가 차례대로 꺼내요. 자, 여기 먼저 재석이가 꺼내고, 그 다음에 현아가 꺼냅니다. 현아가 꺼냈을 때 다음 경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모두
모두 소수가 적힌 걸 꺼낼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소수는 뭐가 있죠? 일단 여기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입니다. 그래서 2, 3, 5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재석이가 꺼낸 카드를 다시 넣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풀어볼게요. 1번. 자, 재석이가 지금 두 사람이 모두 소수 카드 꺼내는 거니까 재석이가 처음 뽑을 때는 모든 경우 6개죠. 자, 재석이가 6분의 이 중에 소수 카드 몇 개? 2, 3, 5 이렇게 3개니까 6분의 3 이렇게 됐죠. 이게 재석이가 소수 카드를 뽑을 확률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다시 집어넣어. 자, 소수 카드 뽑았다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현아가 뽑는 건, 현아는 다시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재석이 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주머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현아가 뽑을 때도 모든 경우는 6개고요. 6개고 그 중에 소수 카드 3개 있었겠죠. 6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재석이도 뽑고 현아도 뽑는다고 했으니까 둘 다 일어나는 거죠. 모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합니다. 자, 곱하면 약분해서 2분의 1, 약분해서 2분의 1을 하니까 얘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석이가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으면 재석이가 소수 카드를 꺼낼 확률이 6분의 3, 현아가 소수 카드를 꺼낼 확률도 6분의 3 해서 두 개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보면 재석이가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재석이가 뽑을 때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자, 2번 문제. 자, 6개 중에 소수 카드가 3개 있습니다. 그렇죠? 저 3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야, 재석이가. 자, 예를 들어 그 3개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때 2를 뽑았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현아가 뽑을 때 이제 몇 장 있어요? 이제 5장. 그렇죠? 그럼 5분의 모든 경우에서 5분의 소수 카드 몇 장? 2장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아가 소수 카드를 뽑을 확률은. 자,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모두 일어나야 되니까 역시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 1 이렇게 약분되고 1,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재석이가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을 때 둘 다 소수 카드를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 됩니다. 다시 집어넣을 때는 4분의 1이니까 이게 바뀐다는 걸 알겠죠? 그 확률이. 그래서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을 때는 두 번째 뽑는 사람이 처음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뽑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으면 처음 사람이 뭘 뽑았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뽑을 때 다른 상황이 생기니까 앞에 사람이 뭘 뽑았나를 생각을 해서 뒤에 거 뽑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